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 발표를 맡은 영림원 소프트랩의 전인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요한 내용에서는 AI가 ERP 솔루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와 특히 K시스템 에이스를 활용한 데이터 통합에 대한 내용으로 AI가 적용된 영림원 소프트랩의 소개와 그리고 AI에 현재 적용된 주요 기능과 K시스템 AI 경영 분석의 주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K시스템 에이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뭐 AI 솔루션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이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들은 각각 분야별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파일럿이라든가 챗GPT, 글쓰기 및 전반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AI 솔루션이라든가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든가 회의 및 기록들을 진행을 한다든가 이미지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ERP 솔루션, AI 솔루션의 구독에 대한 목적들을 주로 봤을 때는 트렌드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든가 혹은 호기심으로 인해서 구독을 한다든가 혹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의라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솔루션들로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솔루션들은 각각의 이제 편의성이라든가 차별화들을 통해서 이제는 AI 솔루션에 대한 가치들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은 개개인이 아닌 B2B AI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좀 통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라 ERP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부분에서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I가 적용되는 부분들은 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로 각각 사용 범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AI가 접목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에 설명 주셨던 국내 동향이라든가 해외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외적으로도 AI에 대한 비서 기능이라든가 혹은 자동 분계에 대한 것들 혹은 이상 거래 혹은 판매 수요와 영업 활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스마트 컨택이나 챗봇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 업체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공급 업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혹은 물류에 대한 최적화 부분들이 조금 시도들이 되고 있고 각각 전문화된 솔루션들에서도 많은 시도들과 시행착오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투자 대비 관점으로 해갖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의 시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자문 및 의사결정을 좀 지연을 한다든가 혹은 반복적인 소모적인 업무에 대한 것들의 시간들을 좀 줄이는 것들이 좀 포커싱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B2B AI의 서비스의 특징은 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사용성입니다. 이 사용성에 대한 의미는 B2C로 제공되는 AI의 답변의 정확성이나 아니면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보통 업무에 있어서 사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기업 내에 잘 사용하는 인원들도 있을 거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인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조금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케이스들 봤을 때는 개개인들이 이제는 AI는 이거밖에 못해 역할들 한정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도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이나 학습 그리고 배포나 모니터링, 유지관리,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좀 솔루션에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좀 반영을 하였을 때 이번 이후 세션에서 플렉스 스튜디오 앱 개발 플랫폼으로 만드는 사내 규정 챗봇을 좀 예시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AI를 활용해서 사내 규정집을 통해서 총무 인원들의 사내 규정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업무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고 ERP와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 등록 및 신청들이 좀 진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리머 소프트랩에서 보유한 솔루션 중에 AI가 적용된 솔루션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AI의 기능은 현재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기능, 생성형 AI를 통한 자연어, 지뢰, 데이터 해석을 대한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영리머 소프트랩의 주요 사업인 ERP 부분에 있어서 K-STEM ACE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지리와 데이터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누적된 ERP상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K-STEM BI 그리고 K-STEM 경험 분석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과 데이터에 대한 해석 기능을 통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 툴로 경우에는 저희가 ERP 화면을 개발하는 K-스튜디오에 AI를 적용을 하여서 이미 개발된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검색이라든가 유사도 높은 프로그램의 UI나 개발 스펙에 대해서 바탕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테스트 및 패키징의 자동화를 통해서 개발 생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AI로 접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K-STEM ACE에 현재 적용된 AI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TEM ACE의 AI 핵심 기능은 K-봇입니다. K-봇은 업무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주는 AI 비서입니다. K-봇을 통해서 회사와 업무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업무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여 ERP의 화면 기능과 프로세스 상에서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제공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미지 문서에 대해서 인식을 하여서 분석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입력을 한다든가 혹은 메일 작성이나 발송까지 K봇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할 것 같고요. K봇을 통해서 나 오늘 휴가 신청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휴가 신청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휴가 신청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등록된 내역들을 이제는 기한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된 내역에 대한 조회를 하였을 때 시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단순히 조회해서 덧셈, 뺄셈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AI 경영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데이터들에 대한 조회 그리고 분석, 다변화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간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들 역시 이제 기존에는 오류 메시지, 어떤 부분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화면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K-STEM AI 경영 분석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 과거 데이터 분석과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경영 분석은 ERP상에 존재하는 구매, 생산, 영업 등의 ERP 데이터와 사내에 보유한 계약서라든가 혹은 매뉴얼,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 엑셀로 별도로 자료를 저장하고 계신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회 환율이라든가 혹은 전망,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각각의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학습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패턴화를 따른 자동 알고리즘을 매칭을 해서 과거의 데이터의 패턴 분석 및 미래 예측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또 K봇을 통해서 데이터의 기존 과거 실적에 대한 데이터 설명이나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분석 과정 그리고 분석 과정에 대한 해석까지도 같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의 원천 데이터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질문들에 대한 유형들도 유용한 질문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관련된 내역들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나 분석에 전문화된 범위로 좀 나뉘어서 우리가 경영 분석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마케팅 팀이라든가 혹은 영업이라든가 CEO라든가 전문가의 입장이나 혹은 보고자 하는 부분들에 인해서 해석되고 제한되는 사항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으로는 저희 K-스템 에이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림원 소프트랩의 ERP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이제는 기존에 고정된 로그인하는 화면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CI와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 담긴 이미지를 통해서 로그인 시마다 우리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고요. 로그인 시에는 우리 회사의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이메일이라든가 SMS, 알림톡이라든가 인증들, 2차 인증들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ERP에 로그인한 이후에는 업무 담당자들에 따른 위젯이라든가 그리고 대시보드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주연이 된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매하신 모듈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하위의 메뉴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메뉴 구조 자체를 이제는 프로세스화 시켜서 이제 선택한 모듈의 도식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메뉴 구조로 해당되는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견적을 토대로 수주받은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프로세스에 대한 메뉴에 대한 영상 혹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 회사 내 고유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로세스화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화된 프로세스 메뉴를 통해서 화면상의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전반적인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ERP상의 모든 프로세스는 패키지에서 프로세스 메뉴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연말정산에 대한 업무 처리 프로세스 메뉴나 혹은 정기 신고를 위한 부가세 신고 프로세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제는 구매 요청부터 품위, 발주, 구매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생산을 하고 나서 작업 실적을 입력한 다음 재작업이라든가 혹은 생산에 대한 이포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영업 프로세스 같은 경우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에 맞게 설정을 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좀 관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최악의 비매너 퇴사 유형 중인 1, 2위 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 메뉴를 잘 만들어 놓게 되면 퇴사하는 직원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고, 새로 입사한 담당자도 업무에 대한 손쉬운 이해와 적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RP 로그인 시에 초기에 뜨는 홈 대시보드는 업무 담당자별로 주요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담당자별로 세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개개인들이 이제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내부 사용자 외에도 외부 사용자인 협력사, 수발주가 필요한 SCM 사용자의 경우에도 위젯을 통해서 관련 내역들에 대한 발주라든가 미납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림원 소프트랩은 통합 ERP 전문 기업으로 ERP 외에 기업이 경영이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타 솔루션이 있다면 이 솔루션들과의 적극적인 연동 서비스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 ERP가 구현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들과의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세미나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솔루션들의 그룹웨어나 영업관리 CRM, 전자계약에 대한 연동이라든가 핀테크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평가라든가 경비관리라든가 혹은 쇼핑몰에 대한 연동이라든가 PDM, WMS 각각의 산업별로의 솔루션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연동된 사례들을 상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거나 필요에 따라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나 타 시스템과의 연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I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実施하는 AI 경영 분석이 아니더라도 연계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핀테크 부분에 있어서 경비 관리에 있어 비즈플레이 솔루션 잠깐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플레이 카드 연계를 통해서 개개인이 사용한 현금이나 개인 카드의 영수증을 OCR 기능들을 통해서 촬영하고 업로드하여서 ERP상에 전표 처리하거나 혹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영수증의 유형은 이미 등록된 용도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도록 손쉬운 입력들이 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비즈플레이를 통해서 출장, 교통편, 숙소에 대한 예약부터 출장 변경이라든가 취소, 그리고 출장 규정에 대한 부분들 혹은 대리 예약, 통관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에 대한 계획이나 정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스케줄과 연동된 이제는 뭐 계획들을 잡고 정산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능하게끔 되고요. 아무래도 앞에 예약 신청 그리고 정산 그리고 규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한 인원화된 국내외 출장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회사 내 출장에 대한 통합 관리 그리고 비용에 대한 관리들도 좀 가능하도록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솔루션과의 연계는 우리 영림원 소프트랩에서 조금 단연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스치 서비스를 통해서 연계를 제공하고 있고 표준화된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연계 방법의 지원과 그리고 신규 솔루션에 대해서도 또 점차적으로 확대 진행을 하면서 기업 내 데이터에 대한 통합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상으로 제가 맡은 세션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부디 좀 바라시던 정보를 좀 듣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상세 내용에 대해서 만약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별도로 따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